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숫자로 표현한다면 74, 62, 46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임의대로 그 숫자를 동일하게 전 세계에서 사용한다면 국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얌, 염, 윰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인간의 발음상의 언어로 표시하거나 또는 기호로 기호로 해가지고 기호로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기호로 서로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돼. 임의로 그렇다는 기호 방식.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구글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이버는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이거는 기호 방식으로 이제 국제 언어를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입니다. 이게 전 세계를 제가 그 어떤 GPS를 대신해 가지고 전 세계 전 지구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0.1cm나 1cm 단위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어떤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면 자기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자신의 위치를 먼저 인식을 하고요. 전 세계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어디서나 다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어떤 같은 프로그램을 깔고 있다면 자신의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정확히 택시다 그러면 무인 차량 이런 것들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도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으면 비행체도 되겠죠. 서로 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나 그래서 어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지 않은 어떤 비행체다 그러면 전파를 이렇게 여기저기 싸가지고 그거를 어떤 이렇게 그 방향도로 여러 각도로 싸가지고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 예측 지점을 예측해가지고 또 요격하거나 내가 공격하거나 이렇게 기동할 수 있는 방어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이것은 무인 차량이 상대방에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또 기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전파를 쏴서 내가 그 상대방이 예측하는 행동 이렇게 프로테지 높은 것부터 1, 2, 3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행동 방향을 프로테지 높은 쪽으로 먼저 움직여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컴퓨터 안에 또는 그 어떤 TV 로봇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그 안에서도 로봇이나 컴퓨터 안에서도 좌표와 숫자로 만들어 갖고 0.1cm의 나노 구조로도 되겠죠. 그 안에서 어떤 그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은 앞으로 이제 발달할 때 그 각각의 틀린 전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다 그러면 여러 군데 힘이 각각 틀리게 이렇게 전달이 되듯이,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앞으로 힘을 주고 뒤로 갈 때 뒤로 힘을 주죠. 그에 따라 이렇게 로봇도 각각에다 틀린 정기적인 힘을 주는 방식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갖고 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방식을 하시면 제 인간처럼 휴먼 로봇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움직임이 지금은 투박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 기술도 제가 아주 매우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그런 기술들이죠. 컴퓨터 안에서도 또는 반도체라는 이런 작은 어떤 부품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나노 규조 이하로도 0.000000001 이렇게 미리라도 그것도 역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정보의 이동 방향 정보의 이동 방향과 경로, 저장과 일하는 곳을 갖다가 수십 군데를 지정해줘서 그에 따라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AI가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서 모든 지금 오픈 어떤 소스, 이렇게 AI, 소라라는 걸 봤는데, 정확하게 그때 색깔을 갖다가 표현하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하려면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어떤 화면이다 거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하는 것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정밀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망원경과 카메라 구조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들어갑니다. 컴퓨터 안에서나 TV, 제가 그 TV를 어떤 컴퓨터와 TV의 결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안에서도 정보의 이동 또는 모든 고장난 것의 위치 또는 인터넷 회사다 그러면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또 상하수도 회사다 그러면 고장난 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만 딱 굴착을 하면 됩니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GPS를 저는 대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이죠.
저는 모든 기술이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이 만약에 제가 복잡한 걸 갖고 있다면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화난 걸 생각하십시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획기적이고 단순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술료를 줘야 될 필요는 네, 원래 그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다 알고 나면 주기 싫은 법이죠. 그래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모든 어떤 복잡하고 어렵던 이런 AI 학습 방식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가 제공했는데요. 이것은 국제 언어 방식과 좌표 숫자 방식, 지금 모든 것을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좌표 숫자로 표시하는 것. AI는 앞으로 로봇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성격을 다양한 능력을 가진, 재능을 가진 그런 로봇이 만들어질 것이며,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인간처럼 휴먼 로봇도 나오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재밌는 로봇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천사 로봇과 악마 로봇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성격을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유도한다면. 그거를 AI 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이 획기적인 기술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소스 AI가 따라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AI 학습이 복잡했다면 제 방식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나 문장을 쳤을 때 곧바로 그 AI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표시하셨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제 기술 구조가 이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AI 학습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설명했고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기술은 뭐든지 다 쉽습니다. 상당히 어떤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하고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잡한 방식을 저는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은 기술이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저는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야구장 그러면 1루, 2루, 3루가 있습니다. 1루, 2루, 3루가 있고 전광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잔디밭도 있을 수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람객도 관람객석도 있을 수 있고 좀 규모 큰 데는. 그렇지만 야구 게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투수 포수가 있고 심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야구 방망이야 글러브 또 공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게 베이스 밟는 발판도 있을 거고, 거기서 경기하는, 가만히 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구 게임 하는데, 정지 상태가 아니라, 마치 만화 영화처럼 여러 컷을 움직이는 장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기를 하니까. 경기하는 사진? 그러면 그 하나만 딱 넣지만, 경기하는 동영상? 예, 그러면 여러 컷을, 만화 영화, 한 컷 한 컷을 우리가 그려가지고, 빠르게 돌리면 만화 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공을 딱 투수가 던지는 장면, 또는 이것이 구성 요소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타자가 때리는 장면, 또 심판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장면들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구성 요소라는 거 일종의. 그래서 타자가 때렸다 그러면 1루로 갔다가 2루가 도루하는 장면도 나오고 다양한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AI가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야구장하고 야구 게임한 거 틀린 거야. 라고 인간이 어떤 야구 게임하는 것을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야구장을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야구 판매점을 갖다가 그려줘 그러면 야구 판매점을 동영상으로 표현해줘 그러면 야구 판매점에는 똑같이 야구 방망이와 포수가 있고 글러브가 있고 야구 포수가 아니죠. 야구 방망이하고 글러브가 있고 야구공이 있고 기타 다른 야구 어떤 관련된 판매 용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듯이 이것은 그 구성 요소가 아니야. 이건 야구 판매점이군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야구 판매점, 그죠? 야구 판매점 협소한 데를 해줘. 그러면 물건 그 구성 요소를 몇 개만 두겠죠. 야구 판매점 거대한 것을 좀 규모가 큰 것을 만들어줘. 그러면 야구 판매점과 관련된 모든 관련된 용품들이 있을 겁니까?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것을 구현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인간이 어떤 말로 그 단어나 문장으로 쳤을 때 쉽게 이거 동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으로 그랬잖아요. 숫자를 국제 언어로 만들잖아. 그럼 AI가 모든 언어를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200개의 언어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사실은 더 넘죠. 그것도 곧바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이게 획기적이라는 겁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이 있으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도 AI가 똑같이 그리는 어떤 동영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AI가 색깔을 갖다가 똑같은 동영상 구조를 가지고 동영상 그림이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표시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때도 역시 좌표와 숫자 방식이 표현하는 것이 어떤 곳에 어떤 색깔이 들어갈지 미술가들도 어떤 거 자기 마음대로 정하거든요. 또 AI도 그렇게 마음대로 색깔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때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 어떤 부분에 어떤 지점에는 이 색깔을 칠한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동영상, 야구장이라고 표현을, 야구장에서 야구 게임한다는 표현했을 때도 다양한 변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그림의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듯이 이 다양함은 다양한 변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구장 게임할 때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더 나중에는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제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소스 AI 소라에 들어갔다라 저는 확신합니다. 전 제 기술이니까 금방 알아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광고를 내셨어요.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데도 광고 내셨고 국정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 다음에 그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에서 주한미군 활동을 거기에 자기에 광고하셨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협회,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제거 원래 제가 플라스틱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 판을 붙이는 플라스틱 창을 붙이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유리창을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창에다 붙이면 외부 침입도 보석상 같은 거 털어가잖아요. 그래서 외부 침입도 쉽지 않고 그에 따라서 단열 구조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보도를 하셨어요. 지금 YTN은 제 기술로 가득합니다. 지금 서울시와 각종 어떤 그 인천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기관들이 저한테 지금도 국정원은 광고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도 광고 내고 있고요. 하나 천무 광고하셨죠. 하나그룹, 방산그룹. 하나방산그룹의 영상 레이더 시스템은 제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더 소자를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하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짜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쓰고 각 레이더 소자 각각마다 다른 전기 양이 들어가게 됐을 것이다. 그 안에서 전기가 모터 안에 전기 공급하는 그 부분에 전기선에 구리선이 들어가잖아요.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변환되고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으면 이것을 다시 주파수 방식에서 정상적인 이렇게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이런 구조가 전 세계 전원 공급기선에 다 들어가고 모터에도 들어간다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도 만약에 모터를 쓴다면 모터에 감긴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개의 구리선이 들어가고 서로 어떤 두께가 틀린 또는 두께가 같아도 괜찮습니다만 여러 겹의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이 들어가죠. 이런 기술들도 들어가고 또는 금속 배터리도 안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좌표와 숫자 방식 제가 만든 전 세계를 전 지구를 우주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인공위성도 추정할 수 있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0.1cm나 1cm 또는 나노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안이나 상하수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가 나오게 되는 전 세계 내 지도도 나오게 되겠죠. 전 세계 지도가 그 나라에서 어떤 주소와 지번을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원하는 목표물을 자기네들이 다 표시하고 가로수 하나까지도 표시하고 전 세계를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드뷰 방식도 얘기를 했었죠. 로드뷰 방식도 이렇게 길거리에 또 유명 관광지다 그러면 상점 안으로 확대해 가지고 로드뷰가 들어간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자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규모 큰 것에부터 작은 상점까지 해서 등록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가게를 사진 영상을 찍고 가게에서 파는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리면 우리 아바타가 대신 가든지 내 얼굴을 탑재를 하든지 가서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국내 대표, 국제 대표가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그리고 이제 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으로 이제 어떤 쇼핑몰 거리나 유명 핫플레이스 거리를 갖다가 실제 동영상을 찍어와서 그쪽 관광지 또는 그 찍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물건을 내가 이걸 깔아놓고 여기서 내가 파는 거예요. 그쪽을 팔아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그 말씀 쇼핑몰을 가상으로 실제 동영상 실제 영상하고 똑같이 현실하고 똑같이 가져와서 그 안에서 입점 서비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뭐 게임도 하고 또 그 게임 오락 뭐 각종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가상거리 가상 쇼핑몰을 100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가상이 아니라 이런 실제 영상과 똑같지 않은 게임 방식으로 해서 이건 게임하는 게임이야 라고 인식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물건을 깔아놓고 주문이 실제 국내 대표와 국제 대표로 오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상거리를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무한정 재미를 느껴서 그 안에서 놀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가상세계를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이것도 매우 획기적인 기술, 제가 획기적인 제안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는 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직접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를 그거를 현실 세계 어떤 그 뭐냐면 현실 세계란다.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집안에 있는 집전화, 유선전화하고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쪽은 따로 요금을 부과하고 이쪽은 공짜 전화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가입자끼리는 공짜 전화고 국제 통화도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번역까지 되면 더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 부재중 할 때는 영상 중 어떤 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또는 긴급 호출 삐삐 방식으로 해서 긴급 구조 신호나 긴급 호출 방식도 삐삐삐삐 울리는 원하지 않으면 거부시키면 되고요. 그런 것도나 어떻게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다운로드 가능한 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얼굴을 까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회의도 가능하고 프리젠테이션 공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영상이나 어떤 문서 파일을 올려갖고 프리젠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으로 뭐 이렇게 10사람이 참여했다 또는 100사람이 참여했다 그러면 공동으로 거기 올라가도록 동영상이 그런 기술도 구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는 1대1 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팅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사람이 통화를 한다. 10사람도 통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 동영상 거기 이제 동영상과 문서 파일 같은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가능하고 그것을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파일을 동시에 전송받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거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이런 기술 또는 각각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각각 대화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다는 것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하고 스마트폰 연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이 너무 아깝다. 거기다가 이제 쇼핑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SNS를 만들자. 아까 어떻게 전화해서 문자도 보내고, 거기서 이렇게 채팅 서비스도 하고, 거기서 인터넷 전화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채팅 앱으로 발전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일 부족한 게 그 나라 언어에 대해서 서비스가 소홀하다. 라는 것 윈도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어떤 쇼핑몰이 쇼핑몰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이버 쇼핑처럼 우리나라 네이버 쇼핑처럼 다른 쇼핑몰을 소개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하셨습니다. 네. 기타 다른 서비스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제가 획기적인 기술을 제공했는데 그 기술이 그대로 쓰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언어 방식, 숫자로 국제 언어를 만들자. 또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걸 표시하는 것, 그것도 다 쓰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거론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AI 오픈소스에 쓰는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